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고 마음 추스리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왜 파혼했냐고요? 다름 아닌 저희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 파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하고 줄여서 쓰느라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남친과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남친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공무원이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 여러모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남친보다 월 벌이는 거의 2배 이상 많지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상황에 따라 수익이 없을 때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 편이죠. 그래도 남친보다 벌어놓은 돈이 많았고 자차도 있고 20평대 초반 빌라도 매입한 상태입니다. 남친이나 저나 서로에게 많이 끌렸고 나름 조건이 잘 맞아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양가에 이야기했는데 남친네 집에서는 저를 아주 반기며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 집에서는 남친을 반대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친이 일한 지 그래도 꽤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쪽 재산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랑 비교해서 많이 기운다고 하셨어요. 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을 진행하려 들어.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응? 글쎄, 조금 더 만나보고 데려오래도 반년도 안 됐어.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하든 말든 해야지.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니들이 좋다고 그냥 결혼하면 안 돼. 그 집 부모님도 잘 알아봐야지. 그 남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셔.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는 했고. 왜? 돌아가신 거야? 아니, 이혼하셨대. 남편 20살 되면서. 그 말에 부모님께서 서로 의아하게 바라보시더니 혹시 남친이 외동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남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엄마, 뭘? 이혼 말이야. 서로 두 분이 많이 안 맞으셨나 봐. 엄마는 가정 환경도 참 중요하게 본다. 남자는 본디 자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 엄마의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었죠. 남친이 말하기를 본인이 20살 되면서 대학교 때문에 독립하자마자 본인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학기라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을 때 이혼을 바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작은 이모에게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며 남친과도 반년에 한두 번 전화할 뿐 이렇다 할 왕래도 없이 산다고. 조심스레 이혼하신 이유를 물으니 원래 성격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에 저도 그쯤만 알고 있었죠. 남친 아버지는 지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건 분명했어요. 남친이 이따금씩 아버지한테 20, 30만 원씩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땐 그냥 남친이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홀아버지 잘 챙겨드리려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었죠. 결혼하게 되면 홀아버지 모실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부터가 본인이랑 살기 싫어하신다며 혼자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서로 분명히 이야기 나누며 결혼하게 되면 합가는 절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꾸며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니 남친도 애 같아 더 노력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인사 오고 도와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사정도 마다하고 저희 부모님께 달려와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수 따려고 액션 취하나 보다 생각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색안경을 이내 벗으시곤 싹싹하고 착한 남친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몇 달 동안 남친과 자주 만나니 사람이 참 선하고 성실하다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남친의 노력으로 결국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게 되었어요. 남친 발령 문제도 있고 내년 가을쯤이 결혼식 올리기 딱 좋을 것 같아 대략 일정을 정했죠. 그 전에 저는 남친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 하시더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주 잘 봐야 해. 혼자 사신다고 밥도 잘 안 챙겨 드시고 집도 난장판으로 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식들 손 가게 돼 있어. 여자들은 혼자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정갈하게 잘 살아. 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찌 보면 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홀 시아버지다. 엄마 말 명심해. 엄마 다녀올게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1부터 10까지 잘 살펴보고 오라는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친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남친 아버지 집은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허름한 아파트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남친 아버지, 편의상 예비 시부라고 적겠습니다. 예비 시부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도 외모로는 빠지지 않습니다만 예비 시부는 남친 인물의 10배는 넘게 훤칠 하시더군요. 진짜 중년 연예인이 문 열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고 두 번째는 집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어딜 봐도 먼지 한 톨 안 떨어져 있고 싱크대는 반짝반짝, 소파도 얼마나 윤희나게 관리하셨는지 연식은 되었지만 가죽은 새 것 같더군요. 커튼도 갓 세탁한 듯 섬유유연제 향이 폴폴 풍기고 유리창에 지문 하나 안 묻어 있더군요. 그냥 집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제가 집이 너무 깨끗하다고 칭찬드리자 예비 시부가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성격이 좀 깔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이 화들짝 놀라더니 여자친구가 있냐며 저번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가 그게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혼자 살겠냐며 당연히 다른 여자 또 사귀었지 하며 웃으시더군요.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제가 어색하게 웃자 남친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이혼하고 한동안 혼자 사시다가 작년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셨다고 말까지 더듬으며 설명하더군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버럭 화를 내시며 결혼할 사람이면 그런 걸로 속이면 안 된다 하시더니 사실 이혼하고 여자친구는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결혼 안 하고 계속 연애하고 동거하며 사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쿨내 나는 말씀에 제가 다 당황했고 남친도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예비 시부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이렇게 연애하며 살 거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걸로 구속받지 않을 거다. 본디 답답한 걸 싫어하기에 나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절대 합가할 생각 없고 따로 살 거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하다. 아들한테 해줄 돈도 별로 없으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네 소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서둘러 일어나자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예비 시부 댁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나왔습니다.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하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우리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나도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남친이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푹 쉬고 말하더군요. 사실 예비 시부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태어나고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집 드나들며 술집 여자들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셨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말도 많았고 어머니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남친 아주 어릴 적에 예비 시부가 부산에 일을 하러 내려갔고 거기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으신 남친 어머님은 크게 상심하셨고 남편 죽었다고 생각하며 아들만 키우며 사셨대요. 그리고 3년 후 상간녀가 혼자 남친네 집에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며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 어머니가 상간녀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고 그걸 당시 7살이었던 남편이 목격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 아버지가 다 정리했다며 돌아오셨지만 더는 못 참겠던 어머니가 짐을 싸서 떠나려 하자 어렸던 남편이 엉엉 울며 자기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했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어머니는 아들 학교만 들어가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수능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떠나신 거였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부는 가슴앓이 하는 어머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술집 다니고 재산 탕진하며 망나니처럼 사셨고요. 남친이 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지 휴게소에 차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저에게 안 좋은 꼴 보여 너무 미안한데 한 번만 자기를 믿어줄 수 없냐면서 제 손을 붙잡고 빌더군요. 본인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살아갈 것이며 언제나 가정이 최우선이고 저만을 위해 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했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예상대로 다시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친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본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빌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설득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셨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남친을 너무 믿었기에 같이 부모님을 설득했었던 것 같아요. 사귀면서 바람을 피운다거나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져 하는 끼를 한 번도 못 받고 회사 집 말고 다른 취미생활도 없고 가끔 술은 하는 편이지만 담배도 안 피고요. 예비 시부와는 정반대 성격이고 취향이라 저도 남친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 결혼 허락 과정이었죠. 솔직히 흠 하나 없는 상대방이 어딨나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소화기에 타고난 질환이 있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친이 그런 점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오히려 본인이 더 관리해주겠다, 본인에게 맡기라고 듬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감동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예식장 알아보고 스드메 정보 틈틈이 구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날들이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혀서 거리와 시간도 서로에게 배려하며 신중히 정했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 확실히 픽스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식장이랑 스드메 그리고 신혼여행 관련 예약들을 할 계획이었어요. 남친이 외동이고 게다가 서로 이혼하신 상태라 예비 시아버지만 참석하시는 거라 인원이 상당히 단촐했어요. 저희는 부모님 오셨고 결혼 아직 안 한 친오빠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오빠는 나중에 따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5명이 모여 어느 일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 모두 90도로 인사해가며 예의 바르게 첫 만남을 가졌고 대화도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어요. 예비 시부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겠다. 워낙 지원해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물, 예단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둘이서 합리적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신랑 쪽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거 전부 저한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더 도와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서로 사정 다 알고 진행하는 거니 더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약주 한 잔 가볍게 하지 않으시겠냐며 먼저 술을 권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술을 즐기지는 않으시지만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가볍게 한두 잔 정도 하는 건 분위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메뉴판 보고 3만 원 정도 하는 적당한 도수의 과일주를 시켰고 가볍게 짠하며 웃으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술을 들이키시더니 바로 한 잔 더 자작하시며 드시더라고요. 좀 놀랐죠. 그렇게 연거푸 몇 잔을 혼자 들이키시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불쾌한 티를 좀 내셨고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본인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만 먹네. 이 좋은 술 아깝게 다 남기잖아. 하시며 막 웃으시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이고 너무 좋으신 사돈을 만나서 행복해서 그렇다며 한 잔을 더 시키더군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굳이 카운터까지 가서 술을 한 병 가져오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시부는 물꽃 튼 듯 술을 혼자 막 마시기 시작하셨고 남친은 급기야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2차 가야지.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셔선 헛기침을 하시고 예비 시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2차라니요. 약주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많이 취하셨습니다. 아직 날도 밝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군요. 하며 예비 시부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셨고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예비 시부가 저희 엄마 손목을 탁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부인, 어디 가세요? 어머. 엄마가 놀라셨고 아버지가 바로 말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잔뜩 꼬인 혀로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내가 사실은 사부인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에서 티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참. 혹시 30년 전에 부산에 있지 않으셨어요? 네? 30년 전이요? 그때면 우리 아들 키우면서 갓 딸 낳았을 텐데 부산을 갔을 리가요. 아니, 부산에 머문 적도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네, 그럼요. 서울 토박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며 어머니가 일어나시자 예비 시부가 막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풀린 눈으로 취해서 어눌하게 하시는 말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희옥이 아니야? 네? 갑자기 나오는 반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이 화를 내며 예비 시아버지를 급기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30년 전에 해운대 정마담 밑에서 일했던 희옥이 아니냐고 하시며 급기야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있죠? 이어 하시는 말씀 가관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희옥이라는 술집 여자와 저희 어머니가 닮아도 너무 닮았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 술집에서 희옥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 그렇게 3년을 불륜했다고 하네요. 남친이 말했던 그 예비 시부가 부산에서 살림 차렸다는 3년이 그 말이었나 봅니다. 정말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던 예비 시부는 계속 결혼하자며 조르는 희옥이라는 술집 여자에게 자기 첩이 되어달라고 했다네요. 이혼은 못하겠다며. 그랬더니 희옥이라는 여자가 남친네 집에 홀로 찾아가 남친 어머니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본인이 여기 들어와 부인으로 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크게 실망한 예비 시부는 희욱이라는 여자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급하게 정리해서 돌아오셨던 거고요. 그치만 평생을 잊지 못해 부산에 몇 번이나 돌아가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 년 후 일본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집에도 정착 못하고 평생을 술집에 돈 펑펑 써가며 여자들 만나고 부인 속 까맣게 썩히며 방황하고 살았다네요. 그러니까 그 희욱이라는 여자가 저희 어머니와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어쩐지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냥 원래 습관이신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여자인지 궁금해서 봤던 거였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의 그 이야기를 술김에 혼자 다 이야기하시곤 급기야 엉엉 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닮아 그런 건지 저도 희욱이와 조금 닮았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가 상을 박차고 일어나 화를 내셨습니다.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일어나셨고 엄마도 서둘러 저를 감싸 안으시곤 같이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친이 아연실색하며 저희를 따라 나왔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밀어내셨어요. 나중에 연락하라고.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며 거의 집안에 갇혀있다시피 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싹수 없는 집안이라고. 술집 여자한테 돈 펑펑 써다 바쳐 평생을 모은 돈도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똑같지 않겠냐며 저희 둘이 뼈 빠지게 돈 번 거 결국은 시아버지 술값과 여자값으로 다 나갈 거라고 결혼을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예비사위가 성실하고 착한 건 알겠지만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중에 아이도 낳게 되면 현실 그 자체라며 애초에 아닌 길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꼴을 보고 자란 남친도 결국은 은연중에 가치관이 안 좋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며 그거 다 저한테 영향 갈 거라고 귀한 딸 그런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저도 상견례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에 결혼 생각이 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남친이 너무 짠해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그저 이상한 예비 시부 때문에 결혼 못하는 상황이란 생각에 매일 울었고 남친도 저희 아파트 정자에 찾아와 제 손 붙잡고 울더군요. 그러다가 마음 먹고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맘 알잖아. 난 우리 아버지 정말 창피해. 그런 식으로 살 생각도 없고. 그럼 아버지가 술집 간다고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뭐? 내가 가끔 20-30만 원 정도 보내드린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 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싫었지 술집 가는 건. 뭐라고? 그렇잖아. 10몇 년을 혼자 사셨는데 술집이라도 가시며 누구와 말상대 하셔야지. 그럼 술집 가시는 돈을 평생 지원해드리겠다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아빠 많이 외로우셨어. 반성도 많이 하시고. 반성을 하셨는데 저렇게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많이 드셔? 알코올 중독? 그날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하신다는 게 좀 지나치셨던 거야. 남친은 점점 기분 상해하며 본인 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본인도 이제 자존심 상한다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남친의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정이 떨어졌고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릎 꿇고 본인이 말 실수했다며 빌더군요. 제 말대로 하겠다고 아버지 술집 가는 돈 주지 말자고 하면 앞으로 절대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남친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네요. 결국은 본인 아버지라고 편을 드네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돌고 돌아 결국 본인 아버지처럼 살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격식 차려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 보고 본인이 불륜하던 술집 여자 닮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엮였다는 자체도 저는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칼같이 잘라 남친과 헤어졌어요. 연락 와도 받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저희 소개시켜준 주선자가 왜 헤어졌냐고 묻는데 차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연락 씹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본의 아니게 근심과 상처를 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해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이 꼴 안 봤을까 싶고요. 전 마음 잘 정리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공무원 시험 면접까지 최종 합격해서 반년 전부터 한 주민센터 배치받아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낮에는 아이 보며 육아하랴 살림하고 밤에는 새벽 2, 3시까지 두꺼운 책 보며 공부했어요. 한 2년 동안 하루 4시간도 못 잔 것 같네요. 그렇게 몸은 힘들었지만 사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공부하면서 어머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네요. 그때 있었던 썰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분가했지만 처음엔 합가하며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 직장이 시댁 근처로 발령받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 사정상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국립 4년제를 졸업해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월급은 많다고는 못하지만 주말에 알바도 근근히 하고 돈도 성실하게 모아서 결혼할 때 1억 5천 정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반면 가진 돈이 없었고요. 남편은 연애 끝물에 공부 오래 하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거의 연봉 7천 정도 받으며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됐어요. 남편 합격하자마자 결혼했고요. 연애할 때 남편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줬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하던 공부가 잘 안 되어서 그냥 시험 포기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반 회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제가 설득해서 더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인생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고마웠고 저희 서로 정말 많이 아낍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정말 자상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어요. 남편 부모님은 갖고 계신 집 말고는 이렇다 할 자산도 노후 대책도 없으셔서 합가했을 때는 저희가 다달이 150만 원 드렸습니다. 마트 장 볼 때 카드도 저희 카드 쓰셨고요. 그래서 거의 350만 원 정도 저희가 내며 살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 초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점심 식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저 걱정된다며 가끔 도시락도 직접 싸다 건네주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편은 강경하게 제가 퇴사하길 바랐고 저 역시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담당 의사 말에 회사를 관두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의 모습을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사실 원래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남편 오래 공부할 때 데이트 비용 거의 부담하면서 남편 용돈도 줘가며 뒷바라지 했을 때는 저에게 호감을 보이시더니 남편이 시험 합격했을 때 저랑 헤어지라고 종용하셨대요.
이제 앞길 창창하고 더 나은 신부감이 줄을 설 텐데 뭐하러 중소기업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결혼하려 하냐며 당장 끝내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몇 년을 뒷바라지한 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했고 시어머님이 남편 뺨까지 때려가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드셨고 어렵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였어요. 결혼식 사진 보면 시어머니 표정 말도 못합니다. 다들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혼자 입이 쭉 나오셔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계셨죠. 살면서 남편이나 저나 많이 노력했는데 시어머니의 매몰찬 태도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덕분에 합가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관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내 살림이라며 부엌에 얼씬도 하지 말라시더군요. 남이 내 그릇이며 양념 만지면 소름이 끼친다고 차갑게 말씀하셔서 너무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순 없었기에 청소기라도 돌릴라 치면 시끄럽다며 이따가 하라고 하시고 눈치가 보여 집안 정리라도 할라 치면 어머님이 다 알아서 배치해 놓은 건데 왜 제가 위치를 바꿔놓느냐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그냥 방에 들어와 누워있으면 문 벌컥 열고 며느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미 시켜먹냐며 눈을 흘기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하신다며 소를 확 뺏으시군 제가 임신해서 락스도 못 쓴다며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안 남자들 다 나가 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진짜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너무 심했고 차라리 입덧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나을 정도로 집에서 어머님이랑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그게 신혼 초 때 일이었고 합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티 안 냈고 처음엔 그냥 참아야 하는 줄 알아서 어머님께 내내 거렸는데 어느 날 속옷에 살짝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택시 잡아 어머님이랑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절박 유사한 소견을 주셨고 몸에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스 이렇게 계속 받으면 유산한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성별 나올 주수가 되어서 뱃속의 아이 성별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죠. 어머님이 내심 아들 원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머님의 예민한 독설과 행동이 조금 누그러졌거든요. 제가 유산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셨고 그렇게 되면 모든 화살이 어머님께 돌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지 그 이후부터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집살이 시계가 잠시 멈춰졌던 거죠. 그렇게 저도 나름 마음 편하게 임신 기간 보내게 되었고 건강하게 아들 낳게 되었어요. 아들 낳자마자 집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고 어머님이 자처해서 산후조리며 아이 케어까지 다 맡아 하시겠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이 낳고 얼마간은 어머님이 매일매일 방실방실 웃으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느새 어머님께 아예 보이지도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낳은 아들이 어머님 아들인 양 모든 육아를 전담하려 하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 뜻대로 하려 하면 노발대발 하시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 낳기 전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안 분위기 생각해서 저도 참았는데 아이 낳고 나니 저도 호르몬 때문인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엄마인 제가 아이를 안지도 못하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시는 게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합가하고 1년 좀 지나서였던 것 같네요.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는 유준이 엄마 아닌가요? 엄마인 제가 안고 재운다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애들 키워본 내가 더 잘 알지. 유준이가 네 품에만 가면 울잖아. 어머님이 계속 유준이 안고 계시니까 아이가 제 품을 낯설어 하잖아요. 무식한 게 싹퉁머리하고는 하시며 아들 데리고 안방으로 쾅 들어가셔서 문을 잠궈버리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어머님이 아이 안 주신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고 한 일주일 정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안 그래도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느꼈다면서 분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신 안 그러겠다고 며느리 무시 안 한다면서 분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우셨어요. 손자랑 떨어져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엄청 우셨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 남편에게 그냥 분가하지 말고 더 살자고 했죠. 남편도 제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평화로워졌어요. 어머님도 최대한 제 의견 존중해 주셨고 저 역시 상황이 달라졌다고 어머님한테 유세 떨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저 집에서 집안일 많이 했고 절대 몸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이것저것 잔심부름 많이 시키시는 편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홍콩에 발령이 났어요. 2년 정도 있다 온다더군요.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급하게 출국부터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저와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 출국하면서부터 태도가 확 바뀌시더군요. 전처럼 저를 무시하시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옷을 입히고 있으면 옆에서 유심히 보시며 꼬투리를 잡으시군. 제가 친엄마 손길이 아니다. 옷은 왜 이런 걸 입히냐. 너는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등등.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며 독설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본사 나가서 일하느라 살도 빠지고 저랑 연락도 잘 안 되는 마당에 걱정하기 싫어서 그냥 잘 지낸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하시다가도 한 번씩 저를 구박하곤 하셨어요. 돈 벌 생각은 없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취직하려고 해요. 뭔 어린이집이야. 우리 유준이는 내가 5살 때까지 키울 거야. 일하려면 애 핑계 대지 말고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도 일하긴 할 건데요. 8개월 된 애 두고 당장 나가기는 싫어요. 우리 아들 해외 나가서 피골이 상접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매일 저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셨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니는 회사가 정년도 짧고 여자가 아이 키우며 다니기에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전업보다는 워킹맘을 선호했기에 진중하게 생각하다가 공무원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회사 다니며 틈틈이 공부했었고 모의 시험 보면 점수도 꽤 잘 나와서 가능성이 없진 않았거든요. 자격증도 많이 따서 가산점 높이려고 노력도 했어요. 남편도 본인 시험 붙고 나서는 저를 푸시해 줬었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회사 또 다니다가 관둘 바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너무 얼토당토 오랜 시간을 쏟진 않을 거고 딱 2,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일반 회사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돈도 잘 버는데 뭐하러 저까지 일하려 하냐며 그냥 쉬라고 하셨고 일하고 싶다면 만류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편한 데 다녔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만 흘기시더니
아버님 나가시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시더군요. 네가 공무원 시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공무원 될 거면 진작 붙었어야지. 30 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요즘 공무원 30 중반도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이 피식 비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네 주제에 잘도 붙겠다. 집 앞에 마트 생기는데 거기 캐셔라도 알아봐 주리? 어머님, 공부하면서 저도 집안일이며 육아 소홀하지 않게 할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으니 준비할게요. 됐다. 뭔 공부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나서 아주 팔자 좋다.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언니가 하는 정육식당 가라. 네? 거기서 설거지랑 서빙 구한다던데 시간대 맞춰서 다녀. 내일부터.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이러냐? 네 머리에 무슨 공무원 시험이 붙는다고? 하시며 스마트폰 드셔서 그 식당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며느리 거기 설거지하러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젠 진짜 못 참겠네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통화를 멈추고 안경 너머 저를 지그시 보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어서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요. 분가 말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사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머님 시집살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 데리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아셨어요? 했더니 무슨 이혼이냐며 그냥 농담한 건데 저더러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어라 구시렁구시렁 대시군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가열차게 공부했고요.